네, 스탁요정 이혜린입니다. 과연 두 분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지 화면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김건진 부장님은 오늘 한국캐피탈 준비해 주셨고요. 11.39% 높은 상승세 보였습니다. 하창완 부부장님은 클래시스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0.47%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김건진 부장님의 한국캐피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신 전문 기업으로 특히나 신용대출과 할부, 리스 등 소매금융 영역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올해 채권 발행을 통한 이 자금 조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최대 주주인 이 군인공제회 지원으로 신종 자본증권 1,000억 원을 발행했는데요. 이렇게 레버리지 부담을 완화한 만큼 영업자산 규모를 다시 확장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난 1월부터는 2번에 걸쳐 공모사채를 발행했습니다. 현재 목표치 절반에 가까운 46.5%를 발행했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김건진 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건진 부장님의 종목 한국캐피털입니다. 주당 주가가 1,000원이 되지는 않지만 네. 하지만 저희 경기 룰에는 맞는 종목이에요. 맞습니다. 맞는 종목인데다가 한국캐피탈이 군인공제회의 일종의 자회사입니다. 이거 상장 공기업인가요? 이거 어떻게 찾아낸 겁니까? 실제 이 회사 저도 사실은 동전주를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우연치 않게 지인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실제 갔다 왔대요. 이 회사에 갔다 와서 얘기를 좀 해주더라고. 이 회사 엄청 좋아요. 신기해요. 라고 하면서 하는데 뭐시 동전주가 동전되는 이유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라? 이 회사는 조금 다르네? 라는 것을 발견해서 그리고 지금 시점이 밸류업 이런 프로그램에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회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갔었던 것들 보면 지나봐 보면 다 대부분 이러한 시나리오로 갔었는데 한국캐피탈은 전혀 못 갔더라고요. 실제 이 회사 우리 MC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군인공제의 지분이 80.41%입니다. 군인공제 뭐 하는 회사일까요? 공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죠. 야, 정부가 야, 이거 이렇게 해! 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한 회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이제 2천억이 넘었습니다. 사실 오늘 급등을 안 했으면 제가 오늘 가져오질 못했습니다. 오늘 급등을 해줘서 2천억이 넘어가면서 2천억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준에 부합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져왔는데 작년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가 72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2천억.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 3년만 벌면 시가총액을 넘어설 수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PER이 3배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 지금 앞에서 우리 요정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뭔가 발행하고 뭔가 있습니다. 현금을 끌어당기고 있는데 보유 현금이 4,300억입니다. 뭐야? 왜 이렇게 현금이 많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실제 돈 장사입니다. 어찌됐든 돈에 대한 이런 이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서 영업을 레버리지를 일으켜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게 무슨 뜻? 야,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천억인데 영업자산, 현금성 자산이 4,300억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거 너무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좀 저평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PBR 개념으로 한번 가보면 지금 현재 0.37배 여기보다 조금 이제 높아졌겠죠. 오늘 올라갔으니까. 근데 야 이거라도 너무 싼데 지금 현재 시장에 딱 들어맞는 종목이 이 한국캐피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그동안에는 사실은 거래량도 별로 없었어요. 하루에 한 10만 주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600만 주가 넘게 터졌습니다.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네. 어떻게 보면 시장에 관심을 받는 첫날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으로 스타킹을 한번 도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가져와 봤고요. 실제 거래량도 터졌고 오늘 주가 같은 경우도 그동안 워낙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작이 되는 날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캐피탈 PBR은 0.3배도 안 되고요. PER이 지금 3배인데 보통 금융업종이 우리나라 10배 되거든요. 그러니까 PER도 저평가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한국캐피탈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라라고 하면 주주환원 정책을 좀 할까요? 이제 한 달의 가정으로 우리가 좀 이런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할 겁니다. 지금 현재 배당을 안 주고 있는 회사도 아니고요. 배당도 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회사 입장에서는 야
실제 야 법인세도 깎아준대 이렇게 하면 야 군인공제가 야 우리가 80% 가지고 있잖아라고 하면서 정부 방침 따르자 뭐 이런 당연히 거. 따르겠죠라는 거야. 정부에서 야 이거 다 해 하면 알겠습니다 하는 애들이 뭐 얼마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뭐 네. 한국전력부터 시작해도 여기까지 안 되는데 야 얘들도 있잖아. 얘도 하라 그래. 그럼 네 알겠습니다.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확률이 해봅니다. 높다. 제 네. 생각입니다. 네, 이거는요. 개인적인 개인적인 의견이긴 소견을 또 하다라는 밝혀주셨는데 얘기 그럼 드리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은 한국캐피탈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 둘, 셋. 오, 왜 오죠? 일단은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또 이 분기 보고서를 찾아봤는데 이익 현금이 지금 3천억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일단 그게 있어야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든 뭔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굉장히 많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현금성 자산이 지금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기업들이 네. 이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바닥권에서 쉬다가 오늘 드디어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주가의 급등이 나왔거든요. 예. 물론 아직까지 뭐 매물벽들은 좀 있긴 하지만 과거에도 이게 주봉으로 보시면 해당 가격대에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물량을 매집을 한 다음에 거래량 터지면서 갈 때부터 주가가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던 전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또 트리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진행이 될 수 있는 기대감도 충분히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정배열 초입 부분과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부분에서의 좀 차트 저항은 다르겠지만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좀 폭발적인 거래량을 동반한 주가의 상승이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건진 부장님 한국캐피탈 목표가랑 손절가 어떻게 정할까요? 자, 우선은 목표가는 한 800원 정도를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한 590원 정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건진 부장님은 한국캐피탈 준비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800원, 손절 라인은 590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선택할게요. 네. 하나, 둘, 셋. 오, 매수하셨네요. 저는 일단 월요일까지는 저는 스테이 그냥 뭐든 할 겁니다. 밸류업은 보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변형을 하자라고 해서 그렇다면 한번 따라붙어 볼 만하다. 그래서 매수였습니다. 저는 실제 제가 투자를 한다면 하진 않겠지만 스타킹에 딱 맞는 종목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죠. 매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창한 본부장님의 종목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스탁 요정 혜린 나와주세요. 네, 하창한 본부장님의 클래시스 만나보겠습니다. 슈링크로 유명하죠. 이 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인데요. 현재 전 세계 70여 개국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피부 미용 시술 수요가 늘고 있죠. 이렇게 장비 판매량이 늘었고요. 특히 슈링크와 슈링크 유니버스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발표했고요. 최근에는 슈링크의 고주파 기기인 이 볼륨어의 미국과 중국 허가를 동시 진행 중인데요. 내년 유럽연합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출시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승 모멘텀 하창원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 클래시스. 피부 네. 의료기기의 클래시스입니다. 본부장님. 네. 지금 세상은 저PBR이다, AI 반도체다, 네. 지금 밸류업이다 이러고 있는데요. 네. 피부,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좀 피부 의료기구 네. 너무 좀 아웃사이더에 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네.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ATR 생각이요? IPO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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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만약에 밸류업에서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오. 그 물량이 나왔을 때 APR에 대한 IPO가 진행이 되면 네. 나머지 쪽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의 나름대로 전략이 오. 상당히 좀 이렇게 이 니치 마켓을 노린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6일까지만 생각할 때 그래요? 27일을 네.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간 투자 아. 전략을 미리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네. 관점이고요. 네. 사실 이제 브라질 쪽에서 4분기 때 약간 매출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기타 지역에서 최대 실적들이 막 경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체 실적은 좀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근데 브라질 쪽에서는 아시다시피 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미국 다음 번으로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클래시스가 상당히 좀 많은 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폭발적인 성장이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또 지역적인 부분들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미용 의료기기 쪽은 사실 인모드랑은 확실히 달라요. 그쪽은 기기 자체가 엄청나게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는 기기는 적당한 가격이고 소모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아요.
통상적으로 한 30에서 40%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 기기가 퍼져나가고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점유율이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모품은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독 경제화가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것은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상이 PBR을 바라봐도 집에 가서 뭐 합니까? 다 이제 집에 가서 자기 전에 피부 하지 않겠습니까? 피부가 좋아야 주식도 잘 된다. 네,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피부 나쁘면 안 됩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진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관리들을 다들 하시기 때문에 또 주식하시는 분들 굉장히 또 철저해요. 자기 관리 잘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태국이라는 또 막강한 시장이 또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 대비했을 때 2배 이상 큰 이런 좀 시장들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성장권 안에서 APR에 대한 IPO까지 붙어준다면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고요. 지금 뭐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단기적인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한번 올라오고 나름대로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수급만 좀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고공행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역발상 관점으로 클래시스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전 클래시스는 오히려 우리 수지 아나운서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피부 네. 의료 기기에 대한 뭐 수요 어떻습니까? 일단 국내에서 리프팅 기기 하면 슈링크 클래시스가 거의 압도적인 1위를 압도적이죠. 차지하고 네, 있어요. 맞아요. 피부과가 너무나 많잖아요. 네. 그중에서 클래시스의 기기가 없는 병원은 찾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만큼 이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또 소모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클래시스 실적은 믿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주가는 또 어떻게 될지 저도 그건 잘 궁금한데 네. 김건진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클래시스? 우선은 좀 OX가 의문이 보였습니다. 의문이 되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먼저 들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네. 우선 저는 수젠커가 피부가 좋아서 피부가 안 다니지 않아요? 저 안 그래도 이제 좀 관심이 생겨서 슈링크를 할까 안 다녔잖아요. 생각하고 그래서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저요? 가끔 몰랐네. 네, 몰랐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드디어. 자, 어찌됐든 피부과는 가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친구는 물론 안 갑니다. 근데 우리 하창 본부장님 관리하는 남자라서 요즘에 좀 관리해요. 네, 그럼 네, 가지 좀, 않을까라는 네. 생각. 그래서 아마 경험에서 나온 것 시작했어요. 같습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클래시스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률만 보더라도 이 회사가 얼마나 지금 현재 돈을 잘 버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률이 49.8%입니다. 이거 뭐야? 뭐 말이 돼? 라고 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수출 지표들만 보더라도 화장품과 의료기기나 이런 쪽이 엄청나게 지금 현재 숫자가 잘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주가 그동안 좀 오랫동안 많이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조금만 훅 이런 모습만 나온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스타킹에는 이게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 근데 좀 길게 보면 분명히 갈 것 같다라는 거. 근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이런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 클래시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클래시스는 목표가랑 손절가 어떻게 정해볼까요? 네, 일단은 목표가는 37,500원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전의 주가를 좀 회복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직전 고점까지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27,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좀 한마디 좀 덧붙이자면 네. 제가 지난달에 네. 아이패밀리 SC를 말씀을 드리고 주가 꽤 올랐어요. 맞아요. 근데 요번 달에 더 올랐거든요. 네, 저는 화장품을 들고 오면 항상 한 달 뒤에 더 오르더라고요. 네. 그런 시차를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네. 의사 선택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시차가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있는 네. 관리하는 남자가 준비해주신 클래시스입니다. 목표 주가는 37,500원, 손절가는 27,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네. 저희도 선택을 해볼게요. 그럴까요? 네. 하나, 둘, 셋. 왜 패스하셨죠? 이제 클래시스라는 회사라든가 하창 본부장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저 가지고 매도를 패스를 든 이유는 너무 아니하다. 지금 밸류업에 저 PBR에 금리 인하에 금리 인상에 난리인데 네. 피부 아니, 소장님 너무 그쪽 꽂혀 계시는데 그냥 그래서 주도주를 약간, 좋아하시네. 주도주. 네, 주도주를 너무 좋아하시네. 아싸다. 네. 아웃사이더다. APR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잊으시면 일단은 안 됩니다. 네. 27일까지 생각하는 남자. 27일까지. 27일. 그러나 저 패스. 저는 일단 실적이 받쳐주고 있고 K뷰티의 열풍이 어마어마해요. 이 맞아요. 기업뿐만 아니고 다른 또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클래시스도 빛을 보지 않을까 해서 저는 매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제 포트에만 편입이 되고 네. 내일 시초가를
기준으로 레이스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 준비해 주신 김건진 부장님, 하창환 본부장님, 그리고 저는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스타킹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M스타그램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